자, 그 다음에 문제 34번 보도록 하죠. 자, 자장 내에 어떤 철심을 넣으니까 철심 내부의 자장의 세기가 500A/m였다. 이때 철심 내부의 자소밀도가 3.14 곱하기 10승 1승 웨버/m 제곱이라면 이때 이 철의 비투자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비투자율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비투자율만 비투자율 US만 끄집어내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자소밀도의 B는 방금 써봤듯이 μh라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근데 이 μ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μs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또 한번 써보면 얘는 μ0 아이고 분필이 μ0 μs 자기의 색이 h 값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투자의 μs를 구하라 했으니까 μs는 하게 되면 μ0와 자기의 색 h 내려와서 나눗셈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 다 주었으니까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얘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기의 세기값 주어진 값이 500 줬으니까 500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소밀도 B값 주어진 게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주었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기 빵 하고 눌러보면 답 3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번 자,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단위 자극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우리가 이 뜻이 자기의 세기는 단위점 자하를 놓았을 때 자하가 받는 힘, 우리가 정하는 힘 하고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2번 자소밀도의 투자율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되는데 자기의 세기에서 물어봤으니까 얘는 우리가 아니죠. 자, 자소밀도 B를 봤을 때 우리가 투자율의 자기의 세기를 곱한 값이 자소밀도지 자기의 세기 H입니다 라고 한 것이 얘가 μ에다가 자소밀도 B를 곱한 값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렸고요. 3번 수직 단면의 자극력선의 밀도가 같다. 자극력선의 밀도는 자기의 세기와 같다라고 했던 우리가 성질 말하는 거니까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4번 단위 길이당의 기자력과 같다. 단위 길이당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뒤에 가게 되면 환상솔레나 무한한 솔레나 나왔을 때 이 말이 좀 더 이해는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길이당 기자력과 같다는 얘기는 암페어 턴을 말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식이 말 자체가 이렇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답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번 자, 비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 중에서 자장의 세기가 H 암페어/m였다. 이때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게 되면 이때 이 철심의 자소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하나당 답을 보니까 몇 배로 커집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비례관계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비투자율이 1이었을 때의 자장의 세기 H였고 이때 우리가 비투자율을 10으로 바꿨을 때 자소밀도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니까 일단 자소밀도 식을 써본다면 자소밀도 B는 얘가 μ0 μs H 값인데 얘가 1이고 얘가 그냥 H 값이었을 때 얘가 그냥 A 값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자소밀도 B입니다 써봤는데 μ0에 μs에 여기 곱하기 10배를 한 자기의 세기 h를 곱해버리면 얘가 몇 배가 되겠는가 a에 대해서 몇 배가 되겠는가 물어본 거죠? 그럼 당연히 몇 배? 10배가 되겠다 하시면 되겠네요. 10배 커진다. 답 2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을 뒤로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우리가 자기 모멘트 우리가 M 그리고 토크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조금 더 명칭을 바꿔본다면 이 8번째는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막대 자석에 의한 회전력이다 라고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 막대 자석에 의한 회전력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기기 시간에 회전력 또는 토크다 이렇게 배우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어차피 배우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회전력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문자를 이렇게 T라는 문자를 쓰거나 아니면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타우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타우.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전력 하면 이 회전력 자체가 영문으로 토크니까 아마 기기 시간에서 배우시게 되면 토크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이론 시간에는 토크보다는 회전력 이름이라는 쓰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회전력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림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책에 있는 이 그림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졌다는 얘기고요. 간단히 그려보면 이런 그림도 똑같이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n극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n극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뜻이 뭐다? 자기력선이 나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력선이 나가는 이 공간에는 지금 자기가 나가고 있고 여기 안에는 자석도 있고 n도 안에 자석물 B도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이해돼요? 얘는 자석물 안에는 유의체가 있고, 그죠? 그럼 얘는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S분의 파이가 있는 거니까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공간 내에다가 여기다 비스듬히 막대 자석을 하나 놔봤다 이 얘기예요. 막대 자석을, 얘를 L미터를 가지고 있는 막대 자석을, L미터. 그리고 이 막대 자석과 이 자기가 여기 이루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가 뭐가 됐든 간에 얘는 막대 자석이었으니까 여기를 플러스 M 웨버, 여기를 마이너스 M 웨버라고 가정을 한번 하게 된다면 여기는 N극이고 얘도 N극이라는 얘기죠. 그럼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에서 밀려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얘가 이 힘이 이쪽으로 받는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S극이고 N극이니까 땡겨가는 힘 때문에 이쪽 왼쪽으로 땡겨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중심에 내가 뭔가 딱 고정으로 잡고 있다면 얘는 힘은 땡겨가고 얘는 밀려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세요? 회전을 할 수 있다 얘기죠. 그 회전을 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이 회전력 하는 이 힘이 얼만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도 유도를 하려게 되면 여러분들 벡터 관계와 약간의 이제 수학적인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책에는 거의 생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냐? 그냥 공식을 외우세요. M, L, H의 사인 세타라는 뉴턴 메타라는 우리가 회전력이 공식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자, 책에는 그냥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굳이 책 어차피 시험 문제 이거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회전력 하게 되면 이렇게 받고 있구나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한테 또 주어지는 경우가 이 문자를 좀 바꿀 때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M이라는 얘는 우리가 앞에 봤던 뭐냐면 자극이에요. 자극의 세기. 그리고 요거 L은 뭐였냐면 지금 여기서 주어졌던 도체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뭘로 표현할 거냐면 얘는 대문자 M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얘를 우리가 이 자기 쌍극자의 모멘텀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얘네 둘을 가지고 M으로 한번 바꿔준다면 얘는 그대로 MH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도 표현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 냈다 하게 되면 두 가지 공식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에서 자극으로 줬느냐 아니면 여기는 자기쌍극자의 모멘트라는 값을 주느냐 이 얘기예요. 자, 이 자기쌍극자의 모멘트를 하게 되면 이 모자를 M자 따갖고 M자 문자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정해져 있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능률 값인데 자극의 크기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길이에서 고불한 값을 그냥 M으로 쓰자라는 그냥 결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게 뭐지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문자만 이렇게 바꾸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데 단위 조심할 거. 자, 보세요. 요거 M이라는 이 문자를 봤을 때 방금 했듯이 이 M은 여기 주어진 이 자극의 M과 그 다음에 이제 도체 길이 L을 가지고 곱을 했다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자극의 단위가 웨버였고 얘 단위가 길이니까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웨버 메타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주어질 때 그 조건이 자극하게 되면 그냥 웨버만 주겠죠. 근데 얘가 웨버 메타라는 그 단위를 주어지고 자기 모멘트는 말이 없어도 이렇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이거 단위를 보고 뭘로 나한테 자기 쌍극자의 모멘트 값을 줬구나 기억하시고 계산할 때는 NH 사인 세타로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잘 하셔서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뭐 여기까지만 보죠. 우리가 또 산업계사 기사 쪽에서는 벡터 값을 표현하긴 하는데 벡터 값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끝났죠 뭐. 이걸로 이제 이용해서 이제 공식을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7번 한번 보자.
자, 자극의 세기가 m이고 자극 간의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자기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모멘트 값 물어봤으니까 얘들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 값 돼 있다는 얘기죠. 곱한 거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곱한 거 보시면 답 3번 방에 있다는 얘기고요. 38번. 자, 자극의 세기가 10 웨버, 길이가 20cm의 막대 자석의 자기 모멘트 값은 얼마입니까? 자, 자기 모멘트 값 요거 m 한번 구해보란다. 그럼 우리는 이 자극과 길이에 대해서 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곱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극의 세기 10 줬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20cm 줬으니까 20만 넣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뭘로? 가나다라 답을 한번 보세요. 얘도 답을 보니까 센티메타 됐다는 얘기죠. 여기가 웨버 메타인데 여기 똑같이 센치로 맞춰준다면 내가 얘를 20으로 놔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계산해보고 없다고 한다면 여기 곱하기 10을 말해서 2승해서 웨버 메타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죠? 두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딱 찾아갖고 답 맞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센티메타로 되는 이 답은 없고요. 웨버 메타로 했을 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우리가 2로 되는 거 답 3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아직 단위 환산 하실 때 헷갈리시게 되면 반드시 저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39번. 자, 자극의 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승의 웨버 막대 자석의 자기 모멘트가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 메타일 때 막대 자석의 길이는 몇 센티메타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번엔 길이 값을 물었어요. 그러면 다시 공식 써보면 자기상자 이 모멘트 m이라는 것은 자극의 세기의 길이를 곱한 값인데 여기 이제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l은 이 스몰 m이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스몰 m분의 라지 m으로. 그럼 스몰 m은 자극의 세기니까 자극의 세기 넣어보면 얘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4승 줬고요. 그리고 자기상자 모멘트, 이 모멘트 값은 10의 마이너스 5승 줬죠.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승 또는 0.1 되는 거 답 찍어주면 되겠죠. 센티미터니까 거꾸로 2승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1 되었던 게 10 되겠네요. 답 2번 찍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0번. 자, 자극의 세기가 5 웨버, 길이가 20cm의 막대 자석이 1000 암페어 턴/m 의 평등 자장 안에서 자장의 방향과 30도의 각으로 놓여져 있다. 자, 이때 자극이 받는 토크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회전력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회전력, 우리가 방금 써봤듯이 T는 M, L, H의 사인 세타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조건대로 지금 주어진 자극의 세기 줬으니까 그대로 5 대입을 하시고요. 길이 L 값 보니까 얘 막대 자석의 길이가 20cm더라. 20 곱하기 메타로 고쳐야 되니까 10에서 2승. 자기 세기 H 값 1000 줬으니까 1000 대입하시고요. 사인 세타, 막대 자석과 자기가 이루고 있는 각, 얘를 30도로 넣었다. 여기 30도가 되겠죠. 이렇게 넣고 계산기 눌러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회전력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40번의 답 2번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41번. 자극의 세기가 4 웨버, 자축의 길이가 10cm, 막대 자석이 100 암페어 턴/m의 평등 자장 내에서 20 뉴턴 메타의 회전력을 받았다면 이때 막대 자석과 자장과 이루는 이 각도는 얼마냐? 지금 여기 써봤던 이호에서 요거 세타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하게 된 거예요. MLH 값이 내려가서 나눗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T 나누기 MLH 값. 그럼 다시 쓰면 자극 주어진 게 4 줬고요. 4. 그리고 길이 L 값 보니까 10cm.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회전력 보니까 얘가 얼마 받으면 20Nm. 20. 아이고, 자기세기죠, 여기. 자기세기가 주어진 게 100이죠. 100. 그리고 회전력 T가 주어진 게 20. 이렇게 놓고 계산기 한번 눌러보면 얘가 얼마 나오면 2분의 1이 나온대요.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 값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공식을 조금 알고 계신다면은 바로 몇을 대입하면은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바로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냥 30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내가 세타만 구하는 거니까 세타는 하게 된다면 이 사인이 내려가니까 나눗셈 되겠죠? 근데 나눗셈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으면 우리가 계산 못하니까 다시 우리가 분자 쪽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마이너스 아크로, 그죠?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우리가 아크 사인에 2분의 1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30이 뜹니다. 그래서 30도 되는 거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뒷페이지에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가지고 설명드렸을 때 이 표 한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라고 했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앞에 있는 표 하나와 여기 뒤에 있는 표 하나, 그리고 제가 의미적으로 또 만들던 표 하나, 총 3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편한 대로 보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까먹지 않게 앞에 우리가 정전기 편에서 배웠던 우리가 왼쪽 우리가 한번 쭉 다 배우셨으니까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보시고, 이걸 가지고 문자만 대응시키면 자기 편이 되는 거니까 자기 편에서 똑같이 지금까지 풀었던 것처럼 대응만 시켜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론에서는 이 전기와 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맛보기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좀 답답한 게 이 M이라는 것도 자기쌍극자의 모멘트다, 이게 M이라고 표현된 것도 원래 그냥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사실상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우리가 해석하는 도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능사에서는 뭐 그것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설명은 안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산업기사 기사 공부하실 때 같이 한번 보셔서 하시게 된다면, 어차피 기능사에 했던 거니까 기초는 확실히 잡아주시고 그때 배우시게 된다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나왔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표를 이제 건너뛰어서 우리 이번엔 전류에 의한 자기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류편을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이 전류편에 대한 자기세기 값입니다. 자, 전류편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먼저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오른손 법칙입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앙페르 오른나사 또는 오른손 법칙을 하느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있는 것들은 그냥 요거에 대한 설명이니, 지금 앙페르에 대한 오른나사 법칙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전류한 자기가 왜 이렇게 만생되는 건지 그냥 그림으로 설명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쉼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책의 맨 밑에 있는 두 번째 보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밑줄 한번 쳐본다면, 자,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력선의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나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법칙이 있다라고 밑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조금 큰 의미를 다 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써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도체에 전류를 흘러 이 만든 이 회전 자개의 방향을 결정한 이 법칙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도체에 전류를 흘렸더니 회전하는 우리가 자장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자기장, 자장 또는 우리가 자개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해주는 이 식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이 한다 부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외우기 싫다 하겠다면 이렇게 또 줄여도 돼요. 얘는 그냥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 결정,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쉽겠죠.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긴 거니까 이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결정한 식이 이 식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전류의 자개세기 방향을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답을 앙페르 오른손 또는 오른나사 법칙. 오른나사 법칙이 뭐예요 하면 거꾸로 이렇게 답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로써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나사라고 했으니까 오른나사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일반 통상적 나사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이 나사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짐에 대해서 얘를 뾰족한 부분을 대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사가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전류 I 값으로 본다면 얘는 얘가 딱 계속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회전을 해야지만 들어간다는 얘기에서 이 회전하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니까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자개색이 H입니다 라고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사를 가지고 맨날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시 물론 오른손 다 있잖아요, 그죠? 오른손 다 있으니까 이제 오른손을 비교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오른손 거 어떻게 볼 거냐? 자, 전류 I 값을 뭘로 볼 거면 엄지손가락 본다 얘기예요. 자, 엄지손가락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게 되면 우리 이 네 개 손가락 있죠? 이 네 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 감싸 방향 이렇게 되는 게 자개 방향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나사를 그려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평면도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리는 건 뭐냐면 이 나사가 짐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쪽을 기준해서 이 밑으로 본다면 얘가 이런 모양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모양에 대해서 전류가 이 칠방향에 들어가고 있어야 한다면 이때 자개 방향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전류 I가 칠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 자장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다면서요, 그죠? 이렇게 생기는 거 우리는 얘는 자개 세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라고 답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스 되는 거, 이 크로스 되는 이 모양을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뾰족한 모양을 기준해서 밑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도트 모양. 우선 얘는 나오는 방향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나오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칠판에서 향해서 전류가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 자기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네요.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개 방향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얘를 응용을 해서 내가 자개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 아니면 전류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나사 법칙 또는 오른수 법칙 하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어떤 하얀색 도화지 위에 도선을 뻥 하고 뚫어갖고 연결을 해봤다 이게요. 그리고 이 도선에 전류가 잘 흐르는지 감추기 위해서 검유계를 하나 이렇게 달았다 해보자. 자,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위로 한다 가보 해보자. 위로 전류의 방향. 그러면 이 도화지 위에 전류가 이렇게 해서 여기 밑으로 간다는 얘기죠. 전류 I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론상 봤을 때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자장이 생겨라고 그냥 배워왔어요. 근데 이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기회가 되셨을 때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하얀색 도화지에다 뭘 넣으면 자침을 넣을 거예요. 나침반. 이렇게 나침반을 넣어버리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론상 봤을 때는 회전 자기가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긴다는 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돈다 이 얘기네요. 지금 파란 색깔로 하자. 얘가 지금 이렇게 돈다 얘기죠. 지금 그럼 이렇게 돈다는 얘기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 자침을 봤을 때 나오는 방향이 무슨 거? N거. 얘는 들어가니까 S극, 얘는 나오니까 N극, 얘 또 들어가니까 S, 나오니까 N극, 얘 들어가니까 S, 나오니까 N극, 또 들어가니까 S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으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기를 싹 다 지워놓고 이렇게 싹 지워갖고 자침도 딱 두 개만 줘요. 여기가 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때 그걸 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을 알고 계시면 자기 방향을 우리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극을 설정해보는 문제가 있더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간혹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은 이렇게 보시고요. 자, 책 뒤에 한번 보세요. 책 뒤에 보면 42번 문제처럼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그의 방향까지 설명한 법칙은 다음 중 무슨 법칙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뭐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답을 찍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을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책에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것도 여러분들 653페이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654페이지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65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그럼 이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그 계산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가 암페의 주의적분 법칙이 나오고요. 두 번째 보면 비오사발의 법칙이 있어요. 자, 일단은 암페의 주의적분 법칙은 잠깐 안 볼 겁니다.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비오사발의 법칙부터 보도록 하죠. 자, 비오사바르. 자, 얘도 이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이 사람 이름 떼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비오라는 사람과 사바르라는 사람이 만드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라고 한다면 얘는 도대체 뭘 했느냐? 그럼 방금 우리가 앙페 오르나서 법칙에 했듯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항이 앙페르예요. 그러면 얘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럼 방향이 그렇게 결정됐으면 나는 그 힘의 크기가 중요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그 크기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전류에 의한 자개의 크기를 결정한 사람이다. 꼭 외우셔야 돼요. 전류에 의한 자개의 크기를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비오사발의 법칙. 비오사발 법칙 하게 되면 전류에 의한 자개의 크기를 결정했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 크기를 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식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얘는 유도식이 아닙니다. 실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결과식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잠깐 그림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도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선에는 당연히 전류 I가 흐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전류 I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도선에 있는 도선에 대해서 전류가 흐른다면 방금 했듯이 우리가 회전은 자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회전은 자기가 있는데 얘가 쭉 직선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굴고 이렇게 뛰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굴고 뛰고 있으니까 이 자기장의 값이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이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길이가 얼마큼 긴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한히 큰지도 모르고 아주 짧은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 때는 얘를 아주 짧은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찍어봤다는 얘기죠. 이 전류 I가 흐르는 이 도선에 대해서 딱 잘라갖고 DL이라는 미소 거리를 한번 자개세를 구해보자 얘기예요. 그럼 미소 거리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법선 성분을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수직을 그어주는 이 기준을 잡아서 얘가 이 법선과 이루고 이 각이 있겠죠. 얘를 세타. 그리고 놓고 그러면 여기에 얘가 어떤 거리를 R라고 나왔을 때 여기에 존재하는 자개색이 H 값을 구합니다 하면 얘는 미소 거리를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미소에 대한 자개색 값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한번 해보니까 얘가 얼마큼 나오냐면 얘는 이렇게 씁니다. 자, 4파이 R의 자승 분의 I DL의 사인 세타 값을 구하더라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실험식이에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식 위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문자 모양이 좀 헷갈리다 보니까 많이 내요. 그래서 여기 미소라는 이 부분을 D라고 표현도 하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줄 때 있어요. 세모, 델타 모양으로. 그럼 같이 바뀌겠죠. 이렇게 델타 모양으로. 얘도 똑같은 미소 변화량, 미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서 세모로 바꿔주면 같이 세모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 공식을 잘 보세요. 여기 공식에 보면 여기 뒤에 뭐가 있냐면 사인 세타 값. 이 세타라는 얘기는 이 법선섬을 그었을 때 얘가 이루는 이 각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조건에서 얘가 이루는 조건이 수직이에요 라고 주어진다면 여기 사인이 90도라는 얘기죠. 90도면 사인 90도는 1이니까 얘를 없애도 똑같은 크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줬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전류를 흘렸을 때 이때 미소 길이에 대한 이 자개색의 H 값이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석에 의한 우리가 자개색의 값을 본다면 그때 이때 자개색의 H는 이렇게 써봤었죠. 이렇게요. 이렇게 써봤어요. 앞에서. 자, 그러면 얘하고 둘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요? 비교하면 다른 거 다 빼고 여기 뮤라는 얘는 매지상수가 있고 얘는 매지상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에 의한 우리가 자기의 세기 값은 항상 우리가 뭐냐면 이거 꼭 적어두세요.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매질, 즉 투자율이죠. 투자율과 관계없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매질 상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낼 수 있는 조건이 또 하나 생겼다는 거죠. 매질 상수라는 거. 그냥 이 문자 모양도 기억하기 싫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뮤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한테 헷갈릴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 한다면 얘는 이 뮤 값이 있다 없다 무조건 이렇게 없는 값으로 찍어줘라 이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한 번 써본다면 얘는 자개의 세기와 여기 전류 값을 가지고 만드는 이 식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식을 조금 더 줄여서 하게 되면 전류와 자개 관계식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비오사불의 법칙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문자 모양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고요. 우리가 답을 고르는 문제 중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이 자체가 얘는 매질, 즉 투자율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 또 얘는 전류와 자개에서 이 사이에서 만드는 이 식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관계식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잠깐만,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페 주의조건 법칙을 배우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자, 65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볼 거예요. 바로 자, 원형 코일 중심 축에서의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원형 코일 중심 축 상의 자개의 세기. 자, 이거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칠판만 딱 보고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형 코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코일에 이렇게 원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가 이렇게 I가 흐르고 있는데 이 코일에 대한 이 중심에서 이 코일까지의 입대 거리를 반지름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중심에서 얼마큼 거리인지 모르지만 얘를 R만큼 떨어진 이 점에 대해서 자개의 세기 H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자개의 세기를 구한다 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배운 이 공식이 있다는 게 이걸 가지고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미소 자개를 구하겠다는 얘기니까 미소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미소 길이를 우리가 딱 자를 건데 얘는 얘에 대해서도 이만큼의 어떤 자개수의 값이 있을 거고 얘도 여기 전류가 흐를 거니까 얘도 얘한테 다 영향을 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 딱 잡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기다가 그냥 미소 길이 A라고 잡아버리면 항상 뭐부터 걸어? 접선부터 그어주라고. 그럼 접선부터 이렇게 쭉 그어서 얘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거리를 라지 R로 놓고, 그래서 이때 거리와 이때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이때 자개의 세기 값을 본다면 얘는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는 자개의 세기 값이 회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각도를 재갖고 우리가 어떻게 얘하고 중심 추상의 자개를 어떻게 구할 건지 비교하는 식으로 우리가 구할 건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 물어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중심 축상에 자개 한다면 이때 공식이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때 자개 세기 H는 A의 자승, R 자승, 2분의 3승 I, A의 자승 이만큼 값이 나와버려요. 이만큼 값.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중심 축상에 여기 축상의 자개색이 물어본 게 아니라 이번에 이거 물어봐요. 중심 점의 자개가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실 공식이에요. 중심점의 자개. 별표 치고 중심점 한다는 얘기는 여기
여기 가운데서 발생되는 자개색이 H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써보면 얘는 요거 R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거리였어요. 근데 이 거리가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해보면 이 자승에 여기 A 자승에 2분의 3승이니까 2하고 약분돼버리면 A 3승 되겠죠. 그럼 A 3승에 여기 A 2승이니까 약분돼버리면 여기는 A만 나버려요. 그래서 이때 중심점에 자개하게 되면 H 값은 2A분의 여기 전류 I만 남으니까 I라고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코일이라는 걸 또 보면 한 번 가봤는지 두 번 가봤는지 또는 세 번 가봤는지 N번 가봤는지 모르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건선수 얼마 N을 붙여주자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결과식이 얘입니다. 얘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코일에 대한 중심점의 자개색이 무엇입니까? 한다면 이 공식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 A는 뭐다? 여기 A는 얘가 주어진 뭐다? 반지름 뜻이 반지름. 이거 I는 전량값 알고 있을 거고요. N은 얘가 몇 번 감았느냐 이 얘기죠. 건수는 얘기 건수. 근데 이 건수를 가지고 여기한테 주어진다면 그 건수만큼 집어넣으면 돼요. 계산할 때. 근데 안 줄 때가 있어요. 안 주면 건수가 항상 언제냐면 1이 기준이에요. 안 주어진다면. 그래서 중심점 자개색입니다 한다면 이렇게 구한다 이 얘기죠. 자, 요거 하나 번외 버전 한번 보도록 하죠. 팁 하나 드릴게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 전개의 세기를 본다면, 자, 전개의 세기 2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내부에 대한 전개의 세기가 2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2는 2 얼마? 전기로서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기의 성질에 본다면 전기로서는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기준이 뭐였다는 게 이거? 대전도체, 그죠? 대전도체 했던 거는 이 동그란 원이 있는 어떤 도체에 대해서 전하 플러스 Q 쿨럼을 내가 주어진다면 전하들이 얘는 뭐다? 똑같은 동전의 전하니까 미래는 반발력에서 다 여기 표면 쪽으로 붙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하가 없다는 얘기는 전기수도 없다는 얘기고 전기색이 2도 없고 전소밀도도 없고 다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얼마? 그래서 없다는 얘기예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기는 이만큼 존재해요. 자, 그럼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죠. 자, 이렇게 똑같은 원형 코일이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빙글빙글 돌 거니까 전류 I, 여기도 전류 I, 전류 I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오르내서 암페어 오른사법칙에 보면 전류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중심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자기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얘한테도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맞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죠? 그럼 얘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다 뭐다? 여기 중심점에 들어가는 자개색 H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점에 자개색이 하게 되면 자개색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때 원형 코일에 대해서는 이만큼이.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도체 내부에 전개의 색이 또는 자개의 색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전개의 색이 물어보면 없다는 거, 자개의 색이는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얘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항상 뭘 주냐면 이렇게 보시면 균일하게 분포시 전하를 아주 균일하게 분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내부에도 놨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는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도체 내부에 전개의 색이냐 아니면 전기력선이냐 전성밀도냐 이런 게 있냐고 보면 항상 기준이 뭐냐면 대전도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죠. 근데 자개의 색은 그런 거 없이 뭐다?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 문제는 간단하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47번.
자, 반지름이 스몰 r, 건수가 n인 원형 코일에 전류 Iampere가 흘렀을 때 그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조건 줬죠? 원형 코일이라고 주어졌고요. 중심의 자장의 세기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r분의 ni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네요. 우리가 제가 a라고 썼던 건 반지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뭘로 줬다? 스몰 r로 줬다 얘기죠? 근데 책에 좀 오타가 났어요. 라지 r이 아니라 스몰 r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답을 1번 찍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8번. 자, 이번에는 지름이 25cm인 건수가 10회 원형 코일에 10A 전류를 흘렸을 때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m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똑같이 물어본 게 중심의 자기의 세기가 얼마냐 물었으니까 자기의 세기 H는 EA 분의 NI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네요. 여기 건선수 N을 보니까 몇 회 감았냐면 10회 감았다고 했고요. 전류 I 값 보니까 얘가 10A 흘렀을 때. 그리고 여기는 2 상수고요. 곱하기 A는 방금 했듯이 반지름 값입니다. 근데 여기는 뭘로 줬다? 지름이라고 줬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25 곱하기 10-2승 여기다가 나누기 2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내가 더 편하게 하시다면 25 나누기 2 해갖고 그 값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기 빵 눌러보면 우리가 원하는 답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세요. 답 4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제 연도수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틀린 이유가 간단해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공식 때문에 틀려, 공식 때문에.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공식 때문에 틀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다음에 49번. 자, 반지름이 5cm의 건수가 100회, 원형 코일에 15A 전류가 흐르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m가 되겠습니까? 48번과 별 다른 문제는 없어요. 하나는 지름 줬다는 얘기는 하나 반지름 줬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넣으시면 되네요. 자기의 세기 H는 EA, NI 2 곱하기 반지름 A 보니까 5cm. 그러면 메타 기준이니까 5 곱하기 10-2승. 건수 N 보니까 100회 줬으니까 100회. 전류 I 값 보니까 15A. 대입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구해보시면 답, 몇 번이야? 답 3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번. 자, 이번에는 지름이 10cm의 원형 코일에 1A 전류를 흘릴 때 코일 중심의 자장을 1000A/턴으로 하려게 되면 이때 코일은 몇 회로 감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똑같이 중심점의 자기의 세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때는 건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H는 EA 분의 NI죠. EA. 그럼 여기서 이제 건수 N은 하고 이제 물 거니까 얘가 넘어가서 곱셈, 내려와서 나눗셈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수 N은 I 분의 EA 자기 세기 H 값. 그러면 전류 I 값은 지금 주어진 대로 1이라고 주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반지름 A 값 보니까 10cm. 그럼 10 곱하기 10의 -2승. 자기 세기 H 값 1000 줬으니까 1000대 1. 이렇게 놓고 계산기 눌러주시면 원하시는 답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3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형 코일 중심점의 자개색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암페의 주의 적분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